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딱 틀었다라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에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지금 당장은 좀 영어가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강 들어나가서 영어 실력 쭉쭉 올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틀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다른 곳에서 해봤지만 뭔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곳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영어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공통점은요, 지금 영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와 자신 있다 라는 생각보단 조금은 영어는 어려워 라는 생각에 더 가까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운 영어 과목 있죠? 그걸 정말 쉬운 과목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봤을 마음, 진짜 나도 영어라는 과목을 잘하게 돼서 높은 성적 받고 막 사람들 앞에서 영어 잘해서 좀 멋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고 싶다는 그런 소망 있잖아요. 그걸 제가 반드시 이뤄줄 테니까 지금부터 어떤 약속을 하나 하냐면, 이 영상을 정말 꼼꼼히 듣기로 같이 약속을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영어를 못했었는데 영어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법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알려줄 겁니다. 진짜 이것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비법들을 다 가져가요. 근데 그러한 비법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듣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뭔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면 아무것도 얻게 되는 게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미리 말할게요. 미리 딱 허리 피시고요. 집중해서 필기할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하나하나의 한마디를 놓지 말고 전부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한강 앞으로 강의를 제대로 끝내나가면서 우리 영어 고수가 꼭 돼봅시다. 반드시 그 모습을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시작을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면 일단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영포자, 영알못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이런 말들은 영어를 포기한 사람 혹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해본 말일 수도 있고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이 말을 듣고 나랑은 거리가 먼데?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저거 나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까? 일단 저부터 다시 여러분들 나이대로 돌아가면 저는 그 당시로 갔을 때 바로 저건 나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분명히 저건 나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한테는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고 어려운 과목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 영포자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제가 그 영포자에서 영어 고수가 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준 대로 꼭 그 모습대로 앞으로 2달 동안만 저랑 약속해봐요. 정말 속는 셈 치고 이한쌤이 말한 대로,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 선생님이 말한 대로 2달만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럼 정말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 있어서 생활의 그 기분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영어가 너무 쉬운 과목이 될 거고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될 거고, 정말 영어 고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일단 먼저 우리한테 영어가 왜 어려웠는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동안 우리한테 영어가 어려웠을까? 왜 나는 영어 공부를 나름 하긴 했었는데 왜 그래도 여전히 영어는 어렵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나오는 결론이 하나일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 머리가 나빴겠죠? 제 재능이 없었겠죠? 오랜 시간 공부 안 했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빠서 영어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머리 나쁜 친구들은 평생 영어 못해야 됩니까? 혹은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영어 잘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영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재능이 뛰어난 친구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부터도요, 영어 점수가 중학교 때 10점이었어요. 그리고 별명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별명 자체가 게일이었어요. 게일이 뭡니까? 소녀 걸 있죠? G-I-R-L. 요거조차를 쓸 줄 몰라서 게일 이렇게 쓰고 다녀서 친구들이 게일 이렇게 막 놀리고 다녔었어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수많은 학생들한테, 수많은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부터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영어 정말로 잘합니다. 그러면 그 영포자, 영어 못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가 잘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걸 알려줄게요. 머리가 나빠서 못했던 게 아니라고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영어가 어려웠던 건 제대로 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우리한테 영어가 어려웠다고요? 제대로 된 시작을 안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옷을요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이 셔츠의 첫 단추를 제가 처음부터 잘못 묶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아무리 그 이후엔 열심히 이 셔츠를 딱 잠궜어. 막 시간을 써가면서 열심히 이 셔츠의 단추를 다 잠궜어요. 그런다 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에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맺으면 결국 마지막 나오는 결과물도 잘못되기 때문에 안 한 거랑 똑같은 결과물 혹은요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실수가 될 수 있게 된다고. 영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린 그동안 시작을 제대로 못했었다 이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시 하나를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마음 먹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로 할 때가 있었어. 그리고 그때 진짜로 책상에 앉아서요 평소엔 졸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도 했었다면 진짜 열심히 수업을 들어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딱 수업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 기억은 이렇게 장면이 흘러가요. 뭐냐면 자 여기 문장 내에 삼형식 보이지? 자 여기 삼형식 문장에서 타동사 보여?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는 되지만 동명사는 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이 뒤에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명사적 용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자 그때 저는요 일단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해보지도 않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수업의 내용을,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심히 앉아있고 졸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업 내용을 이해해 못해요? 못하죠. 왜요? 그 당시 저한테는 동명사가 뭔지 모르니까요. 여기 있는 삼형식 문장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어 자리 이런 거조차 모르니까 막 앉아서 수업을 들어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그냥 아랍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하나 외계어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영어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럼 무작정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 듣고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여기 나온 이런 용어부터가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용어들이 먼저 이해가 돼야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에서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들이 이해돼야 영어 실력이 오르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용어를 먼저 모른다? 그러면 백날 강의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명심합시다. 나한테 정말 중요한 제대로 된 시작은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 용어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에게? 겨우 용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주변 선배들이 그 누구도요. 야 영어 공부할 때는 용어 정리가 중요해 이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많이 영어 공부를 했어도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일단 이 용어 자체 공부하는 게 절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어 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왜 그래요? 결국 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좋은 명강의가 있어 이것만 들으면 성적이 오른대. 그런 강의가 있는데도 그 강의에서 선생님이 쓰는 용어가 뭔지 하나도 모르면은 들어봤자 이해도 안 된다고요. 시간만 낭비된다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먼저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그러한 수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이 기본 용어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거 한번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는 수업 내용들 굉장히 수월하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뭐 특강 혹은 여러분들 영어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여러 수업들 들었을 때요. 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저게 요거구나 요거구나 하면서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가 될 거냐면 지름길이 될 거다라는 걸 명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봐봐. 이 용어를 공부하는 건 결국에는 출발 부스터가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레이싱 게임 해봤나요? 그 레이싱 게임에서도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부스터를 가지면서 출발하는 차량이 있고요. 그냥 막 뒤늦게 출발하는 차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시작부터 그냥 부스터 쓴 것처럼 제대로 된 출발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어쨌든 내신이든 수능이든요.
우리가 결국은 이런 시험들을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교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요, 학교에 가서 학교 시험인 내신 시험을 볼 거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선 수능이라는 시험을 볼 거라고. 그러면 각각 그 시험들을 봤을 때 용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어쨌든 여러분, 내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 뭐죠?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요, 시험 유형은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얘네들의 차별성이 있어. 그 차별이 뭐냐면 내신은요, 주관식으로 쓰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작 문제다, 서술형 문제다 이런 게 존재하는 게 내신 시험 문제고, 수능은 대부분 객관식으로 진행돼요. 근데 어쨌든 내신에는 이런 바로 주관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냐면 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뒤에 있는 걸 한번 봐보면요, 쭉 넘어가 봤을 때 영작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작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문법 능력이라고요. 그쵸? 어쨌든 내가 문법적인 규칙을 알아야지 뭐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걸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봐봐요. 얘도 결국에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일단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조차 안 되는 문장을 가지고 무슨 영작을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영어에 있어서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기본적인 과정은 해석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내신 시험 잘 보려면 어떤 게 필요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나 학교에서 앞으로 시험 잘 보고 싶어.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해석 실력부터 먼저 갖춰야 돼요. 아셨죠? 요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고3이 돼서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이란 시험은요, 여러분이 딱 수능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푸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에요.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는 막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막 스킬을 써가면서 시간을 줄이기도 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봤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또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키워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결국 얘도 뭐냐면 기본 해석 실력이에요. 맞죠, 여러분? 일단은 영어를 읽고 한글로 어떤 말인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얘를 논리적으로 그 다음 추론을 하고 그 다음 스킬을 적용하고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조차가 안 되면 일단 영어에 접근조차 안 되니까 이거 먼저 생각해. 내가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해석 능력이 중요하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조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바로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영어의 해석 원리, 그거를 구조라고 하거든요. 얘를 공부함으로써 어쨌든 해석 실력만큼은 먼저 제대로 쌓아놓자, 그걸 먼저 생각을 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순간은 얘네를 공부함으로써, 요거를 시작함으로써 나는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뭐가 중요하다? 해석을 일단 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근데 그 해석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일단 단어들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애플이 사과라는 뜻인 걸 알아야지. 그 애플을 막 해석할 줄 모르면 일단 해석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석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 능력,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한 문장은 다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이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구조를 알려주는 강의, 해석 원리를 알려주는 강의를 찍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할 거라고요. 왜? 제가 이 강좌 내에서 자, 얘들아 주어 찾아봐, 자 여기는 타동사지, 여기는 목적어야, 막 이런 말들을 써갈 건데, 주어가 뭔지도 모르고 타동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적어가 뭔지도 모르면 이 성적 올리는 강의조차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떤 거라고요? 바로 용어 정리를 이 강좌 내에서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용어 정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강좌 내에서 어떤 것까지 알려줄 거냐면 기본 개념까지도 같이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작의 초석을 이 신텍스 스타터 강좌 내로 완전히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표를 알려주면은, 우리가 이 스타터 강좌에서 배울 건요, 용어란 결국엔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이야. 근데 이것만 배워놓으면 나중에 해석 실력을 키우는 강의, 영작 실력을 키우는 강의 전부 다 쭉쭉 배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쌤, 그럼 이 강의 얼마 동안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영어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정말 수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더 영어 공부를 할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장담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용어 정리하는 거 많은 친구들이 수년 동안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얼마 동안 할 거냐면 40강, 그 40강 안에 끝낼 겁니다. 여러분 40강이면
한 강당 1시간이라고만 쳐도요. 몇 시간입니까? 40시간이에요. 40시간이면요. 우리가 진짜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틀 꼬박 세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우리는 일주일에 딱 5강씩 들어봐요. 그리고 그 5강씩 들어가면서 진짜로 2달 정도만 제대로 끝내고 나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학교 수업이 이해가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맨날 얘기합니다. 쌤, 신텍스 스타트업을 들었더니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 내용이 이해가 돼서 학교 수업이 재밌어졌어요. 학교 수업이 재밌어졌더니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 잘 적어가면서 시험 성적도 오르게 돼요.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른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돼. 다시 한번 신텍스 스타트업을 통해서는 용어와 기본 개념을 정리할 건데 이 과정이요. 많은 친구들이 용어를 뭐하러 정리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과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이걸 통해서 다른 공부를 쭉쭉 밀고 나갈 수 있는 부스터를 얻을 거다. 출발 부스터를 얻고 시작하는 거다. 제대로 된 시작을 여기서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텍스 스타트업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라는 거를 알아놓고 이제부터는 그럼 그 용어라는 거, 그 기본 개념이라는 거를 어떻게 또 체계적으로 공부할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아서 강의 줄 테니까 공부해 하면요. 그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하긴 수많은 곳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곳이요. 그냥 알아서 공부해, 네가 알아서 필기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듣는 것조차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줄게요. 왜냐면 제대로 된 방법이 결국에 또 여러분들이 확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머리가 좀 빠릿한 친구들, 조금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인지 잘 배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저조차 몰랐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법인지 모르다 보니까 마냥 헤매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것 또한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커리큘럼은 뭐냐? 결국에 이 강좌를 어떻게 완벽히 수강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줄게요. 일단은 교재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 매주 5강 정도로 제가 초반엔 예시로 기준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이 5강씩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씩 들었을 때 8주를 듣게 되면은 결국 총 40강인 이 신텍스 스타트업을 완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쌤 저는 일주일에 10강도 들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일주일에 한 번 담임쌤이랑 만나서 테스트까지 잘 통과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2달 만에 끝날 거 1달 만에 끝냄으로써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저희가 막 돈을 더 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만 하면 다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의지만 가지면은 얘를 몇 강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일단은 얘를 제대로 하나하나 내용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범위대로 꼭 공부를 해줘서 첫 기준은 제가 5강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40강을 완성을 할 건데 이제 이 40강을 어떻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해. 뭐라고요? 어떻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강의도요. 틀어놓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누워서 볼 수도 있고 공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무조건 영어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딱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5가지를 얘기해 줄 건데 그 5가지 스텝대로만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40강 끝났을 때 여러분 진짜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면서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 이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걸 하냐면 예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습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요. 야 예습해라고 얘기하죠. 되게 시시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책임감 있게 얘기해 줄게. 뭐냐면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에 있는 진도 체크표를 보세요. 그럼 진도 체크표를 봤을 때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건데 오늘 내가 1강 배울 거네. 그러면은 1강에는 오늘 내가 뭘 배우냐면 포인트 1 명사 1번부터 6번 문장 이거 배우겠네 하면서 그 1번부터 6번 문장을 내가 먼저 펴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벌써 나는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쓱 한번 읽어봤죠.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1분, 2분? 뭐 진짜 길어야 5분, 5분도 안 걸릴 거라고.
근데 이렇게 딱 머릿속에 오늘 이거 배우겠다를 생각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얘가 뭘까? 이한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그 강의 내용이 쭉쭉 흡수가 될 겁니다. 이미 저는 예습에서 한 번 내용을 받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두 번째로 그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색함 없이 그 내용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 그리고 강의를 수강할 땐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들어야겠어요? 1번 다리 꼬고요. 핸드폰 만지면서 대충 듣는다. 2번 꼼꼼히 필기하면서 듣는다. 뭐겠어? 필기를 꼼꼼히 하면서 해줘. 왜냐면 제가 해주는 필기는 쓸데없는 필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지식적으로 아주 소중한 것들만 다 필기해 주니까 꼼꼼히 잘 적어놓고, 그리고 뭔가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한쌤이 말로 해주는 내용까지도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필기에 대한 검사도 담당쌤이 다 해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빈 교재 강의를 듣고 나면 요렇게 필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는 것들, 밑에 써주는 것들 전부 다 필기가 되면 담당쌤도 역시나 필기가 꼼꼼히 됐나 안 됐나를 다 확인해 줄 거야. 되셨죠? 그래서 막 만약에 봤는데 여기 막 이런 거 필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똑바로 안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의지를 잡고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다 관리를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 주셨어. 그럼 벌써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습 한 번 했죠? 그거에 대한 설명 들었네? 2번 정보를 봤어요. 그럼 이렇게만 해도 확실히 기억에 남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뭘 해야 되냐면 복습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수업도요. 복습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으면 그건요 까먹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까먹게 되면 그 수업을 들은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우리의 문제는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야 복습하면 어떤 친구는 그냥 2시간 동안 책만 보고 있는데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시간만 또 낭비한다고. 그러지 않도록 또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어떤 걸 알려줄 거냐면 강의가 끝났을 때요. 정말 놀라운 건 일반적인 다른 인강이면 강의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되죠? 화면이 툭 하고 까맣게 꺼져요. 그쵸? 근데 이 에이닷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강의는 강의가 끝났을 때 화면이 툭 꺼지지 않고 갑자기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5분 줄 건데요. 복습 테스트 페이지 피세요. 그리고 빈칸 채우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가 째깍째깍 5분, 4분, 3분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책 뒷페이지를 펴면 리뷰 테스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배웠던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보는 거야. 그럼 봐봐요. 예습 때 한번 어떤 내용을 미리 읽어봤고 본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하는 거야? 복습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빈칸을 채워보는 훈련을 하면 같은 내용 몇 번 봤습니까? 벌써 3번 동안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5분이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빈칸을 다 채울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그 5분이 끝난 뒤에 다시 제가 짠 하고 등장해요. 그러면 강의의 구성은 본 강의가 나왔다가 5분 문제 푸세요 라고 했다가 다시 제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뭐 해줄 거냐? 이한쌤 또 나와서 싫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제가 채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빈칸에는 주어라고 썼어야 되고 제가 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주어 이렇게 쓰면 됐었습니다를 쭉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가지고 다시 막 답지 찾아서 막 힘들게 필기했다가 다시 막 이렇게 종이 막 찢어지고 이럴 일 없이 강의만 틀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채점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채점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습 때 정보 한번 봤네, 강의에서 설명 들었네, 복습으로 써보면서 또 한 번 세 번째 봤는데 다시 한번 리뷰 강의 채점을 해주면서 네 번째 똑같은 정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정보에 대해서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여러분 벌써 완전 학습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과정,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번 반복했다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두뇌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뇌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두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의식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다 삭제해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만 좀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얘를 좀 더 집중해서 본다고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두뇌를 어떻게 속일 수 있냐면 어떤 정보를 여러 번 보면 여러 번 볼수록 두뇌 입장에서도 이건 중요한 정보네 하면서 삭제하지 않고 더 기억 속에 잘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지 하나를 오랫동안 보는 게 절대로 좋은 공부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꼭 1번부터 4번까지 예습, 본 강의 듣고 리뷰 빈칸 쓰고 이 리뷰 채점하는 거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적은 안 오를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이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죠. 100% 장담하는데 영어 실력이 이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그동안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봐서 영어 실력이 안 쌓였던 거야. 근데 이걸 하면 쌓인다고요. 진짜 한 번만 저를 믿고 꼭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2달만 버텨주세요. 그러면 진짜 영어가 너무나도 쉬워질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만 해도 완벽한데,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AI 복습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문자가 올 거예요. 띵동,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가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링크가 띵동, 띵동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복습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요,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이제 한 번만 테스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둘 다 어쨌든 똑같은 거, 오늘 본 강의에 대해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요, 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클릭해서 연습을 하면은 내가 오늘 배운 강의에 대해서 리뷰까지 반복해서 한 걸 다시 문제를 핸드폰으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띵동 문자 가서 링크를 누르죠? 그러면 자, 복습 AI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기 클릭하는 순간 문제가 찰칵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이미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채웠고 채점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있으니까 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정답인 걸 잘 고를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틀렸어. 혹시라도 틀렸으면 아, 틀렸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다시 보기를 클릭할 수 있고, 얘를 다시 보기를 클릭하면 너무 편한 게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강의로만 딱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몇 분 몇 초 찾을 필요가 없다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첨단 시스템으로 복습까지 도와줄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배운 내용 스스로 막 테스트해보면서 복습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리얼 테스트는 얘랑 똑같은 거지만 기회가 한 번이라 했잖아. 왜 그러냐면 얘는 딱 여러분들이 한 번 보죠? 그러면 그 한 번 본 결과가 여러분들 담당쌤한테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럼 담당쌤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은 잘 이해했네를 파악할 수 있어. 그걸 파악하면 뭐가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약한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수업이 딱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말 꼭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적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영어 실력이 안 쌓일 수가 없겠죠. 요거를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5가지 챙기면 돼요. 예습, 오늘 배울 거 꼼꼼히 읽고 강의 수강 들으면서 모든 거 필기하고요. 복습 잘 쓰세요. 그리고 채점까지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건 채점했을 때 틀린 건 과감하게 꼭 표시해놔. 왜냐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나 뭐 틀렸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틀린 거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그 당시 뭐가 헷갈렸는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하지 말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표시해. 그래야지 나중에 복습할 때 확인이 돼. 마지막으로 AI 복습 테스트로 한 번 더 쭉쭉쭉 다시 반복해보면서 틀렸던 내용 다시 강의 수강하고 완벽하게 개념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보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여러분 진짜로 영어 실력이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하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5일 동안 5강을 그렇게 한 강 들으면 6일차가 남을 거란 말이야. 그 6일차 때 뭐 하냐면 1강부터 5강 동안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총복습하세요. 총복습 뭐를 활용하면 됩니까? AI 활용하면 되죠. 그리고 리뷰 복습했었던 거 활용을 하면 되겠죠. 틀렸었던 거 위주로 개념 복습하고 AI 테스트 보면서 다시 한번 찰칵찰칵 내가 잘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그러면 이제 담당쌤과 7일차 때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 꼭 여기다 표시해줘. 이 7일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수업일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담당쌤 만나서 수업을 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야. 왜냐? 이 순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공부했냐 안 했냐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했을 땐 잘한 것 같은데 정말로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점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담당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잘했는지 쭉 체크를 해주실 거고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쭉쭉쭉 봐주실 거예요.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냐? 첫 번째로 AI 정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제 AI 테스트를 본다 했었잖아. 복습 테스트, 리얼 테스트, AI 테스트를 봤을 때 그때 담당쌤들한테 갔었던 이제 정보들 있죠? 아, 이건 좀 틀렸었네, 이건 안 틀렸었네, 이런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취약한 부분만 집중해서 AI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쌤들 앞에서 테스트로 핸드폰 찰칵 누르면서 정답을 고르면 돼. 이미 이 앞에서 충분히 반복을 했으면 여러분 이때요 테스트 통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두 테스트는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로 물어볼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이에다 쓰는 테스트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곰곰이 하면서 쓸 수 있지만, 말로요 빨리빨리 3초 안에 대답해야 되는 테스트를 하면 내가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 당황해서 대답이 안 나와요. 야, 명사가 뭐였어? 이 문장에서 어떤 게 명사야? 자, 문장 맨 앞에 명사가 나오면 뭐라고 부른다 해서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다 질문하죠. 머리가 하얘져요. 근데 그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경험할 거라고, 혹은 내신 시험 볼 때 그 시험 순간에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테스트는 가장 어려운 테스트지만 이거를 통과를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개념들을 내 걸로 만든 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테스트가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공부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 무조건 통과를 할 생각을 하세요. 이제 3개 이후부터 틀리면 4개부터는 여러분 다 재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재시험 나오지 않게, 체크가 여러분 구두 테스트도요 3번 체크 나오는 순간 재시험입니다. 그리고요 AI 정규 테스트는요 3개 틀리고 나서 4개 틀리면 그때부터 재시험이 나오는데, 재시험 나오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다시 봐주겠지만 여러분 재시험은 있으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제대로 공부해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쌤, 저 진짜 지금 막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테스트를 봐주세요. 왜냐? 그런 모습으로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 동안 잘 공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공부하는 모습이 계속 쌓이게 되면 실력이 오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쌤 물어보지 마세요. 질문 좀 적게 해주세요. 쉬운 거 물어봐 주세요. 이 자세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테스트도 막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길게 늘어져 봤자 실력은 많이 쌓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테스트는 나한테 스트레스야 이게 아니라 막 자신 있는 상태에서 막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이렇게까지 보고 나면 이제 우리는 알아요. 와, 진짜 오랜 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혹은 그게 나였었는데 이 방식대로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의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는 하지 않겠구나. 진짜 시간을 쓴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으로 우리 스스로를 진짜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대단하다. 이 방식대로 그동안 공부를 안 해봤지만 진짜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신텍스 스타트업 한강을 꼭 제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요. 이보다 쉬운 강의 없고요. 이보다 완벽한 강의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봐야 돼 라고 들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영어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도록 합시다. 되셨죠?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끝내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절실함이랑 마음가짐이니까 그 부분을 꼭 잘 갖춰서 숙제 밀리지 마시고 한강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강의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신텍스를 잘 끝낼지 깔끔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는 과정 중에 어쨌든 영어 과목에 의해서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비할지 그것도 알려줄게요. 왜냐면 여러분 어쨌든 영어가 외국어잖아요. 그 외국어를 잘 공부하기 위해선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요, 어떤 친구는 10분 내에 20개 단어를 외우지만 어떤 친구는요 또 20분 동안 막 거의 한 2시간 동안 20개 단어도 못 외우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어 외우는 게 방법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친구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디보다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단어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또 여기서 알려주는 그 방법대로만 하세요. 너무 편할 겁니다. 단어에 대해서 고민도 이제 이걸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단어 커리큘럼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커리큘럼 설명하면 일단은 단어 교재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고단끝이라는 교재인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희가 공부하고 싶은 영어 단어장 서점에서 아무거나 한번 사봐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교재를 고를래요? 되게 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서점에만 가도요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영어 단어장이 너무 많아. 이 단어장이 좋다는데 이걸로 공부해 볼까? 그럼요 여기 있는 단어장이 또 눈에 보일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단어는 어떡하지? 그리고 또 저기 있는 단어는 어떡하지? 어떻게 어떤 걸로 외워야 될지 모르지 하면서 단어장부터 고르는 게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이제 9권에 있는
모든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요, 전부 다 타이핑으로 엑셀로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단어들을 모두 한 권에다 모아놨습니다. 즉 이건 어떤 거랑 똑같은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단급 교재를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9권의 단어장을 한 번에 외우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거다. 굳이 여러 권의 책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단어장은 요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어장으로 공부할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어만 넣고 글씨 써놓고 외워 이게 아니라 일단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 짜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최신 수능이랑 평가원에 있었던 3개년간의 단어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딱 보는 단어들이 결국에는 수능에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 내신에도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로 다 배열이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막 토플 단어를 외우면 소용이 있어요? 막 토익에 나오는 단어 외우면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결국 지금 고등학교 맞는 한국 교육 과정에 딱 맞는 그 수준의 단어들을 정확히 잘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배치도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 순으로 단어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단어를 외우죠? 그러면 진짜 금방 한 며칠 안에 그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위주로 우리가 차근차근 외워나갈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효과적이라고 여러 장치들도 다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쌤 저는요 단어 암기할 때 소리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발음하면서 단어 외워야 돼서 영어로 발음 기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exceed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 하면서 효과적으로 외우라고 발음 기호를 다 써놨어요.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쌤 저는요 여기 영어 발음 기호 못 읽겠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 한국말로 우리가 다 써줄게 하면서 조금 유치하지만 exceed 이렇게 써놨다고요. 왜? 그 영어 발음 기호를 읽지 못했을 때 이거라도 읽을 수 있으면 어쨌든 이 단어 모양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연결시키면서 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그림으로 외우면 여러분 절대 안 외워집니다. 계속 소리로 발음을 해보면서 exceed 하면서 exceed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발음 기호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넣었냐면 각 단어별로 예문까지도 수록했는데 그 예문들의 출처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기출됐었던 예문을 가져온 거예요. 즉 여러분들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에서 나오는 그 예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쓰인 문장을 한 번만 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수능에 나오는 문장을 미리 읽어보는 그러한 연습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동시에 어떤 거냐면 파생어랑 수거랑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단어,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 이제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포스터가 단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 프리워 하면서 반의어 내용이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의 관계만 잘 알아놔도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 동의어, 반의어 가지고 어휘로 엄청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런 것들에도 다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에 있어서 빠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끝판왕으로 사파까지 있어요. 사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연상법이라고 들어봤죠? 그림과 함께 또 같이 외우면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림을 다 정말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다 하나하나 직접 그린 겁니다. 직접 저희가 그리고 그걸 공장에 맡겨서 그림 업체가 정말 외주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다 하나하나 저희만의 사파를 넣은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릴 것도 없고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었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고 단어를 더 쉽게 외우라고 모든 걸 만들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리를 들으면서 말로 뱉어보면서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온 가지 감각을 활용하면서 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정말 좋은데 끝나지 않아요. 그냥 책으로만 주고 외워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울지도 다 저희가 준비를 시켜줄 건데 이제 요렇게 시켜줄 거야. 휴대용 암기장까지 있는데 중요한 건요. 아이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로도 볼 수 있고요. 혹은요 컴퓨터로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딱 들어가면은 오늘 내가 외울 단어가 찰칵 하면서 2초 동안 뜰 거예요. exceed 하면서. 그리고 소리까지 나올 거야. 그럼 이 2초 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무슨 뜻이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모르겠네. 그럼 다시 한번 찰칵 하면서 2초 뒤에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여자가 뭔가 카드로 긁으려 하는데 한두 초 가고 뭔가 당황한 모습이네? 뭔가 당황했나? 어떤 거지? 어떤 뜻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연상을 해보는 거야. 막 쥐어짜봐요. 그리고 또 2초 뒤에 다시 한번 exceed 하면서 이번에 뜻을 줄 거예요. exceed는 초과한다는 뜻이구나 하면서 이 아이블링크 어플만 여러분들이 하나를 틀어도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2초 반복하면서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 아이스케치 어플을 활용하죠. 그럼 연상법으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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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단어를 암기시켜 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복습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찰칵 나오고 바로 뜻이 찰칵 나오는 1초 1초 만에 복습할 수 있는 아이블링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 나오지 않고 찰칵 했을 때 익시다 어떤 뜻이었지? 아, 초가다였어. 맞나? 아, 초가다 맞네. 확인용으로 복습용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좋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찰칵찰칵 확인을 할 때 헷갈리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그런 단어들은 또다시 바로 어플에 있는 단어장으로 담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담아놓은 단어들만 다시 한번 찰칵찰칵 뜨게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쉽게 와닿습니까?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제가 직접 체험을 시켜줄 테니까 아,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진짜 쉽게 외울 수 있겠네. 그 생각만 딱 해보면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스케치라는 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보여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admit, 2초 동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admit? admit, 그리고 그림이 보이네? 따봉이라고 하네? 인정이라고 하네? admit 무슨 뜻이지? admit, 아, 인정하다, 시인하다, 허가하다구나. reduce, reduce? 무슨 뜻이지?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같이 하는 거야? reduce, 맛있는 햄버거가 작아졌네? 무슨 뜻일까? reduce, 아, 줄이다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두 가지 단어를 봤죠? admit이라는 단어를 봤고 reduce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지금 그 두 단어가 지나가는데 몇 초 안 지났어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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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두 단어 보는데 12초밖에 안 지나갔어. 한 번만 더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방금 제가 해준 방식으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외워지는지 느껴보라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ad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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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e, reduce,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떤 뜻이지? 어떤 뜻이지? reduce, 자, 이렇게 됐을 때 admit 무슨 뜻이죠? 인정하다. reduce 무슨 뜻이죠? 줄이다 하면서 조금 머릿속에 이 단어의 틀이 잡힐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랑 멍하니 그냥 종이에 무작정 써가면서 reduce 줄이다, reduce 줄이다, reduce 줄이다랑 뭐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방금 한 게 아이스케치였어요. 그럼 복습할 땐 또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써그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찰칵 글씨 뜨고 찰칵 뜻 뜨는 걸로 확인을 한 번 더 하자고. 지금부터 아이블링크로 복습시켜 줄 테니까 영어 단어 떴을 때 방금 외웠던 뜻을 말로 외쳐보는 겁니다. 시작. 인정하다. 인정하다 맞았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리듀스, 뭐였지? 이거 햄버거 작아지는 거였는데 줄이다. 줄이다 맞았네. 하면서 복습을 계속 찰칵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하면요. 이러다가 만약에 내가 놓친 게 있죠? 그 단어만 단어장에 또 담기를 누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몰랐던 것만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손으로 막 써가면서 막 눈으로 보면서 많은 시간 공부할 때 우리 한 단어 공부하는데 몇 초 안 걸리게 외울 수가 있어요. 이걸로 많이 반복해서 우리 단어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한 번만 더 마지막 아이블링크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하세요. 입으로 이 두 단어의 뜻을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인정하다. 대답 나왔죠? 인정하다 맞구나. 자, 대답해야 돼. 줄이다. 대답 나왔죠? 줄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단어를요. 여러분 외우면 30개 그냥 뚝딱 외우지 않겠어요? 하루에 몇십 개도 외울 수 있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저희가 끝내줄 거니까 차근차근 외우면 되겠다를 생각하면 돼요. 단어까지도 진짜 여기서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하다 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조차도 혼자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가이드 영상을 또 찍어놨어요. 가이드 영상이 뭡니까? 20분 동안 틀어주는 건데 그 영상을 띡 누르면 그냥 그날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에 대해서 찰칵찰칵 아이블링크 알아서 틀어줄 거고요. 아이스케치 알아서 틀어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면서 가이드로 설명을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보고만 있으면 단어가 외워질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요거까지도 다 준비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은 뭐야? 역시나 단어도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단어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테스트가 없는 순간 공부하는 건 편할 수 있어. 근데 편하게 공부한 만큼 편하게 날아가요. 어렵게 공부해야지 그 지식이 더 오래 남아있는다고. 그래서 단어도 역시나 배웠어. 담당쌤이랑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운 그 수백 개의 단어 중에 랜덤으로 30문항을 띡띡띡띡 보여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쓸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지만 다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선택형으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드밋 뜻이 뭐였죠? 인정하다, 허가하다, 허가하다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쌤 저는요 뜻을 쓰는 주관식 테스트로 볼래요 하면요 인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또 테스트 형식이 있어요. 그 두 개는 담당생과 이제 논의해서 같이 나누면 되고 어쨌든 단어도 역시나 테스트를 볼 거니까 대충 외우지 말고 꼼꼼히 외워야 된다. 그리고 역시나 단어도요 여러분 3개 이상 틀리는 순간 재시험을 보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 테스트 보기 싫은데 겁나는데 겨우 통과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테스트 당연히 통과지라는 그 자신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평소 하루하루를 꼭 꼼꼼히 공부해보는 거예요. 되셨죠?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작했잖아요. 영어 공부의 시작 기왕 했으면 제대로 해보자고 그 마음을 가지고 꼭 끝까지 밀고 가보자고. 알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 이제 틀렸다. 그럼 이때부터는 통과가 아니다라고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3개까지가 커트라인이고 3개 이상부터가 여러분 통과 못해서 재시험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무한 재시험인데 어쨌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은 난 재시험은 받으면 안 돼.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 정말 잘 통과하고 싶으면요. 단어 테스트 스스로도 볼 수 있어요. 혼자서 셀프 테스트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틀린 게 있어? 단어장에 담기 눌러. 그러면 단어장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만 또 집중적으로 아이 스케치, 아이 블링크 다 학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단어장에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어 테스트 활용도 하고요. 나만의 단어장 열심히 활용해 주세요. 나만의 단어장에 내가 헷갈렸던 단어만 모아놓고 요 녀석들만 또 테스트 스스로도 볼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활용을 그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mp3 파일도 있어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옛날엔 걸어 다닐 때 노래를 들었으면 이제는 그런 시간이 아까운 거야.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그땐 단어를 걸으면서 외워야지 했을 때 이렇게 딱 한글로 mp3 꽂고 걸어 다니면 자, admit, 인정하다 하면서 성우가 다 이 뜻과 영어를 발음해주고 읽어줘요. 그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의지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정말 컨텐츠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꼭 그 방법대로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 앞에서 설명해준 모든 게 핸드폰 하나로 쓸 수 있게 어플까지도 저희가 다 완벽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플까지도 다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7일차까지 이렇게 신텍스 공부한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볼 때 혹시 일주일 동안 공부한 단어에 대해서도 똑같이 테스트를 추가로 볼 거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테스트 어떤 거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AI 테스트 보는 거고 두 번째는요 구두 테스트 보는 거고 세 번째는요 단어 테스트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내가 점검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완벽하게 수업 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 평소 6일차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꼭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이렇게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짧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 건데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쭉 정말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쭉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와, 내가 들어보지 않은 방법이었고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지금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막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의지가 끝까지 유지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해도요. 마지막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가지 않으면 결국 또 흐물흐물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영어 실력도 또 쌓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쌓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또 준비했는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면서 진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내가 끝내보자.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영어만큼은 박살을 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능동적 학습을 위한 길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능동적 학습을 위한 길은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 멘트에서 그게 나올 거예요. 바로 무엇보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의 성적만 우선시하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A단 영어 학원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러한 곳이죠. 근데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대로 공부를 하면 분명히 성적이 안 오를 게 딱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어쨌든 너희가 돈을 내는 게 우리 학원에는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사업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냥 좀 못하더라도 학원에 다니기만 해 이렇게 냅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올바른 교육 학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자체가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고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 모습을 가만히 놔두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 정말 거짓말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은 엄격한 순간이 오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저희는 지킬 것이고요. 그 정확한 기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짜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 중에 하나로서 잡아준 게 뭐냐면 결국 수업 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 학원에서의 약속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의 담당쌤이랑의 약속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옐로 카드 제도다, 레드 카드 제도다라는 걸 얘기할 거야. 축구에서 옐로 카드가 뭐죠? 너 경고야. 지금 이대로 하면 위험해 라고 경고 주는 거예요. 레드 카드는 뭡니까? 너 퇴장이야. 지금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퇴장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옐로 카드 무섭다, 레드 카드 무섭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저렇게 공부하면 안 돼 라는 거를 생각하라고 지금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기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옐로 카드 받으면 안 돼요. 레드 카드 안 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흐지부지 뭔가 시간만 쓰게 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할 거고 옐로 카드 경고를 주겠다라는 걸 알려줄 테니까 그 조건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무단 결석입니다. 그리고 무단 지각이에요. 결석 1회고요. 지각이요. 무단으로 하는 거 월 2회예요. 여러분 한 달에 수업이 4번이 있거든요. 그 4번이 있는 수업에서 한 번을 그냥 무단으로 안 가버린다라는 건요. 여러분 일단 무단으로 통보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설명도 안 하고 일단 결석한 것 자체도 매우 잘못됐지만 4번의 수업 중 한 번의 수업을 빠졌다는 건 4분의 1을 벌써 그냥 날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4분의 1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거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무단으로 지각하는 거. 여러분 한 번 수업을 할 때 30분 수업을 하는데요. 5분만 늦어도 진짜 많이 늦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10분 늦는다, 15분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월 2회나 지각한다? 여러분 지각하고 결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수업 시간을 잡을 때부터 정확하게 그 시간을 잡아놓고요. 쌤 이전에 다른 학원 갔다가 늦었어요. 이런 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애초에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잘 잡으셔야 되니까 무조건 여러분 결석과 지각은 나한테는 있으면 안 된다. 왜냐? 정말 수업이 막 일주일에 5번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고작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그리고 30분씩 있는 거 무조건 잘 지켜야 돼요.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30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적 향상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안 할 거다? 무조건 저희는 옐로 카드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2주 연속으로 숙제가 미흡한 거.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까지는 항상 기회를 줘요. 한 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색해서 제대로 못할 수 있지. 근데 2주 연속 동안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고 리뷰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건요. 공부하겠다라는 게 지금 아니죠. 2번 연속이나 그랬다?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나 옐로 카드를 줄 겁니다. 숙제는 여러분들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숙제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차근차근 해나갔을 때 성적이 오를 수 있게끔 다 짜놓은 공부 양이에요. 근데 그 공부 양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당연히 성적 안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옐로 카드 주는 거야. 그때 이 생각을 하세요. 왜 나한테 옐로 카드 줘?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나 이대로 공부하면은 안 되겠구나. 많은 선배들이 공부하다 제대로 안 된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이었구나. 난 이거 놓치지 말아야겠다. 정신 차리자. 라는 마음으로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단어랑 듣기랑 AI 테스트 보죠. 일단 지금은 듣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단어랑 AI 테스트, 구두 테스트를 볼 건데 각각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3주 연속 재시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단어에 대해서 2주 연속으로 재시험이 아니라 3번 연속으로 재시험이 나와. 혹은요.
AI 정규 테스트를 봤는데 이번 주에 재시험인데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또 재시험 나와.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재시험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부가 제대로 됐다는 겁니까? 한 번 재시험은 쌤 실수였어요. 조금 뭘 놓쳤어요. 이럴 수 있어요. 두 번도 솔직히 말이 안 되지만 두 번까지도 봐줬어. 근데 세 번인데도 또 재시험이 나온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적응하고 열심히 준비할 시간은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준비는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고르지 못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단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상태가 3주 연속 계속된 게 이 상황이 된다고. 성적이 오르겠어요? 안 되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 그래 괜찮아 그냥 학원만 다녀줘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옐로 카드를 부여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명심하게 써주시고 단어 이제 3주 연속이다 뭐 이건 이제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재시험 단어 재시험 AI 정규 복습 재시험 그리고 구두 테스트 재시험이 한 번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날 테스트 보는 모든 게 다 재시험이 나왔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걸요 한 달에 2번 이상 경험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진짜 공부하기로 맘먹었고 이한쌤이요 아까 어떻게 했어? 예습부터요 마지막 AI 복습 문제 푸는 것까지 5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강의를 예습하고 복습하고 수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려줬는데 그대로만 하면 테스트 당연히 다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걸 똑바로 하지 않은 게 2회나 된다? 그러면 옐로 카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옐로 카드가 2번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2번 쌓이게 되면 결국에 레드 카드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드 카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학원 입장에선 너무나도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학원이 좋아서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 수강생이 더 줄면 줄수록요 학원 입장에선 일단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런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어떤 거냐면 진정성과 정직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냅두는 건 정말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꼭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진짜로 꼭 나는 절대로 저 옐로 카드 받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 시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냐가 진짜 나중에 쭉 여러분 공부하는 생활을 결정할 거라고요. 처음부터 지각하는 게 습관이 되죠? 여러분 2번째, 3번째 지각 못하겠습니까? 처음 한 번 하고 나면 다 쉬워져. 반대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지켜나가면서 조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과목들에서도 혹은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 말이 안 되죠. 이건요 담당쌤의 재량에 따라서 뭐 거짓말을 하든 컨닝을 하든 혹은 수업 중에 욕설을 하든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지금 수업이 불량했어 태도 불량이야? 얘도 역시나 옐로 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담당쌤이 여러분들 한 명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시간 공부하고요 엄청난 연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나하나 엄청나게 신경을 써주세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 태도가 불량하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옐로 카드다 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한 달에 2번 보는 썩힌 모의고사라고 해서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모의고사가 필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필수가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2번 있는 건데 한 번을 미응시한다? 말도 안 되죠, 옐로 카드. 2번이에요, 여러분. 한 달 내내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레드 카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요 기준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오해할 것도 없어요. 아 뭐야 왜 이렇게 그냥 막 공부하고 그러면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우리 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쉬쉬하면서 데리고 있는 게 더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을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꼭 이런 제도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로 받으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꼭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의 성적이 오른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도 알려줄 거예요. 얘는 옐로 카드냐 레드 카드냐 어쨌든 얘네들 전부 다 한 달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레드카드 다니면요. 이제 한 달 동안은 다시 학원에 다니지 못하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옐로카드는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리셋이 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요, 여러분. 이 한 달에 여러분 제일 필요가 없죠. 왜?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 아, 옐로카드 받았네. 근데 한 달 지났네. 한 번 더 받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어떤 거에서도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알아만 두되 절대로 나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영어 학습 질문 게시판도 있습니다. 기준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길도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뭔가 질문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러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면 전문 연구원들이 본사에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다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들어가면 되냐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여기 학습 운영 센터에 영어 학습 질문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딱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썼을 때 답변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문자가 올 겁니다.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등록됐어요 라고 문자가 올 건데, 그것만 보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답변 확인해야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거에 대해서 답변이 달렸나 안 달렸나를 막 확인하러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편하게 여러분 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문자 오면 답변이 달렸네 확인하면 됩니다. 되셨죠? 요거를 확인해 주시고, 입시 관련해서도 자유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 게시판도 이용하면 전문가가 또 직접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진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써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걸 많은 비용을 들면서 준비하고 해주겠어요? 다른 데선 다 돈을 받아가고 다른 데는 다 비용을 받아가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료로 해주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성적 향상만큼은 책임질 거니까. 그 마음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만 하면 할 수 있는 건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시 컨설팅 센터라고 있죠? 여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서도 충분히 대답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앞으로도요, A닷 영어학원은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쭉쭉 계속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계속해서 여기서 의지를 갖고 쭉 달려주시면 정말로 이 영어라는 과목 더 이상 어려운 과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방법대로 습관화를 시키면 다른 공부에서도 혹은 다른 그냥 생활조차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거니까 쭉 이대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많은 기간 아닙니다. 일주일에 5강만 나가면 딱 8주예요. 그럼 한 달로 치면은 이제 2달이 되는 거죠. 그 2달 진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요. 그 2달 뒤에는 이제 신탁스 스타트업, 용어와 기초적인 개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해석 실력을 키우는 그 해석 강좌인 신탁스 빌드업, 여기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8주 동안 얘를 제대로 끝내보고 다시 쌤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이제부터 신탁스 스타트업 한 강 한 강을 시작할 텐데 그 한 강 한 강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꼼꼼히 잘 듣고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예습을 한다. 두 번째 강의를 수강한다. 세 번째 복습 테스트를 쓴다.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채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뭐 하라고 했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AI 테스트까지 봄으로써 진짜 이 하나의 강의를 완벽하게 끝내라. 그리고 일주일 공부한 거 테스트까지 완벽 통과해라. 이것만 완성되면 여러분들 그 어떤 공부도 실패할 수 없을 겁니다. 되셨죠? 쌤이랑은 신텍스 스타트업 1강 그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